여러분,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2급 84회 전산실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전표 입력을 진행할게요. 자, 84회는 지금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백데이터 내려받으셨으면 842번이라는 회사 코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문경전자 회사 코드 842. 자,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구기 회계 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 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전제 보시면 문제에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전표는 항상 입력 시 유의사항이 있죠, 여러분. 네, 입력 시 유의사항은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적요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 거래의 적요는 항상 입력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입력해 주시고요. 제조 경비는 500번대 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 처리 과목은 별도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본 전제는 항상 제가 기출 풀 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항상 머릿속에 좀 숙지를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타계정 대체 적요 안 넣고 나오시면 점수 없겠죠? 자, 그리고 공장을 500번대 넣어야 되는데 800번대 처리하고 나오면 당연히 점수가 없겠죠?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되는 거 입력 안 하고 나오시면 당연히 점수가 없을 거잖아요.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읽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열어주시고요. 우리 7월 21일부터 입력을 할 거라서요. 일자 7월 21일을 입력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문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행복하네요. 시험 보실 땐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게 나한테 유리하죠, 여러분. 자,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경주로부터 부동산을 무엇하였다? 3천만 원의 외상으로 매입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투자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정 과목 뭐로 가면 돼요?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외상으로 매입했지만 우리 투자 부동산은 상거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회계 처리하자?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경주가 되겠고요. 됐을까요? 자, 그럼 정리 끝났으니까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자, 일반 전표 구분란에 가셔서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고요? 3천만 원입니다. 자, 구분란에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미지급금 253번 선택하시고 반드시 주식회사 경주를 꼭 넣어 주십시오. 자, 금액은 3천 정리가 됐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자, 8월 25일 일자 변경해 주고 저희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사의 외상 매출금 2만 불을 회수하여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여러분, 우리 외상 매출금 회수. 근데 어디에 입금됐다? 보통예금. 그럼 여러분,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ABC사. 그럼 정리가 끝난 거죠? 이제 금액 정리만 하면 되죠? 2만 불. 자,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외상 매출금 인식 당시 적용 환율은 1,200원이래요. 그럼 2만 불 곱하기 1,200원 하시면 자, 여기 금액은 얼마가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2,400만 원인가요? 네, 2,400입니다. 그래서 2,400만 원에 대한 내용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입금되는 시점에 적용 환율은 우리 1,300원이래요. 그럼 보통 예금에 입금되는 금액은 우리 2만 불 곱하기 1,300원. 그러면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2,600만 원이 입금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외상 매출금 2,400만 원을 회수하는데 환율이 무엇돼요? 상승하여
나는 2,600만 원이 입금됐다 라는 거죠. 그럼 2,400과 2,600의 차이인 200만 원은 사실상 돈을 더 많이 받게 된 거니까 우린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 근데 이건 평가의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환율의 차이는 뭐라고 써준다? 외환 차익이 발생하였다라고 써주시면 되죠. 반대로 내가 대금을 회수하는데 오히려 외상 매출금 발생됐던 시점보다 환율이 무엇하였다라면 하락하였다라면 내가 돈이 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요. 그러면 우리는 외환 차손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외환차 손익과 외화 환산 손익이 섞여지면 안 돼요. 외화 환산 손익은 12월 31일 결산 때 평가할 때만 쓰는 거고요. 내가 거래하는 과정 중에 환율이 차이가 생겼다. 그럼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라는 계정을 써야 합니다. 그거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분란에 저는 차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보통 예금 103번, 입금된 금액은 2,600만 원입니다. 자, 구분란에 대변 입력해 주시고요.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 한영키 눌러주시고 A자만 누르시고 엔터. 그러면 A, B, C, 4가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럼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2,400입니다.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외환 차익 수익의 발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영키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환 차익 선택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어요, 여러분? 없죠? 네.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9월 27일입니다. 반드시 일자 변경하는 거 실수하지 마실 것. 우리 분계가 맞았어도 해당되는 일자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점수는 주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바른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되는 공채를 우리 현금 얼마 주고 구입하였다? 30만 원에 구입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채는 여러분 이건 제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취득세가 발생하는 자동차들을 구입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강제매입 채권입니다. 자, 근데 그거를 30만 원에 현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채의 공정가치는 22만 원이고 회사는 이를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취득하는 금액에 지출했던 무슨 금액? 매입가액이라고 했었던 액면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입 금액과 무슨 금액? 시장에서 움직이는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있더라 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그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린 액면 금액 30만 원 주고 샀고요. 그리고 공정가치는 22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금액의 차이 얼마? 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8만 원은 계정과목 뭐가 된다?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채는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공정가치로 취득하지 않고요, 액면가로 몇 구자를 사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분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가증권의 금액은 무슨 부분?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의 금액은 22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차대로 넣을게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먼저 넣겠습니다. 돈 인출 얼마였죠? 3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자, 구분란에 차변 넣어주시고요. 단기 매매 증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22만 원 공정가치를 입력합니다. 자, 같은 변 차변에 차량 운반구 208번 그리고 8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과 같은 문제가 어떤 경우는 토지를 사고 어떤 경우는 건물을 사고 어떤 경우는 자동차를 사는 문제로 냅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자, 네 번째 10월 2일입니다. 자, 월을 10월 일자는 2일. 액면가액 1,000만 원. 자, 3년 만기 자체를 1,020만 원에 할증 발행하였으며 여러분 할증 발행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액면보다 크게 발행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럼 여러분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사채죠. 그런데 우리 할증 발행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무슨 금액? 1,000만 원과 1,020만 원의 차이인
20만 원만큼 정리해 주셔야 되죠. 자, 요걸 뭐로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 그냥 그대로 여러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시면 되죠, 여러분. 네, 4번 문제는 회계 1급 수준의 문제입니다. 세무학에서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는 문제였네요. 그러면 저희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자, 우리 지금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거 먼저 할게요. 차변 보통예금 103번.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가 들어왔다고요? 10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상대 계정 대변 입력해 주시고요. 사채와 자본은 사채와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자, 액면 금액 1000만 원입니다. 자, 같은 변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할증 발행 차금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고 20만 원. 여러분 더 하실 거 없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 자, 마지막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날짜는 1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월은 11월, 일자 21일.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 취득가액은 9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주식회사 SJ물산에 900만 원에 무엇하고요? 매각하고. 그럼 매각했다는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네요. 근데 제가 얼마 주고 샀던 거예요? 950만 원 주고 샀던 걸 9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익인가요? 손실인가요? 손실이죠, 여러분.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50만 원만큼 손해를 보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처분과 관련된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은 우리 무슨 금액, 처분 금액에서 무슨 금액, 장부 금액을 빼주시고요. 혹여라도 처분과 관련된 수수료가 있다라면 그 부분도 빼서 처분 손익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금은 다음 달에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못 받았네요. 그럼 아직 못 받은 돈은 뭐로 간다? 미수금. 아직 못 준 건 미지급금. 그쵸, 여러분? 자, 거래처는 누구이고요? SJ물산입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전표 입력이요. 크게 어려웠던 게 없네요, 여러분. 제가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어느 변부터 정리할 거냐면요. 저는 대변부터 정리를 할게요. 대변에 구분란의 대변. 자,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단기 매매증권을 밖으로 내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계, 금액은 950. 자, 그리고 반대편 차변에 우리 다운 아직 못 받았어요. 미수금, 그리고 거래처 누구 넣으시라고요? SJ물산을 반드시 선택합니다. S텔레콤 아니에요, 여러분? SJ물산. 그리고 금액은 얼마로 수정입력? 900만 원.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을 무엇하여? 처분하여 손실을 보았다. 958번에 있는 코드 선택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없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요, 평가 문제도 내고, 취득 문제도 내고, 처분 문제도 냅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유가증권은요, 단기 매매 증권 문제를 내면 사실상 많이들 안 틀리세요. 왜냐면 회계 때 워낙에 많이 해서. 그런데 매도를 내면 가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매도도 정확하게 시험 준비할 때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5문제 모두 다 끝났으니까요. 저희는 메뉴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 나와져 있는 내용 좀 지우고 이동할게요,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입력시 유의사항은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입력 꼭 해주시고 그리고 분계까지 해주세요라는 것만 추가가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입니다. 일자 5월 30일 입력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우리 임대에게 전자제품을 22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이고요. 자, 포함하여 공급하였으며 주식회사 우리 임대는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누가 봐도 물건 파는 거죠? 누구한테요? 우리 임대한테. 자, 그러면 매출의 카드인데 과세거래입니다.
그럼 우리는 17번 카과를 유형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에 있는 카과를 선택. 특이점 있으신가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입력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자리 매출 유형 17 카과. 품목은 우리 제품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제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공급가액에 220만 원 입력하시면 공급가액 200에 20으로 구분돼서 나오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거래처는 우리 임대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임대.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신용카드사에 F2번 눌러주시고 하나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분기는 우리 카드 몇 번 선택하자?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를 선택했는데 여러분 조심하실 건 우리 제품을 파는 제품 매출입니다. 그럼 여러분 카드 선택했을 때 이 자리가 미수금으로 나온 거 두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는 미수금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으로 가신다? 이 자리는 108번 외상 매출금으로 반드시 바꿔줍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하나카드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건 입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분계를 카드로 넣어서 우리 계정 과목 확인하셔서 바꾸는 방법 하나, 또는 혼합으로 넣어서 전부 다 입력하는 방법 하나, 또는 외상도 돼요. 그래서 외상을 넣고 거래처 마무리하는 방법 하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조심하실 건 계정 과목의 이름은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하나카드라는 것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6월 24일입니다. 자, 일자 변경해 주시고요. 문제 들어갑니다. 미국 YNG사의 제품을 만불에 해외 직수출하고, 여러분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수출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직수출하고 수출 대금 전액을 이달 말일에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하였다. 자,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6월 19일 날 수출 신고를 했고요. 6월 20일 날 선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적한 날이 뭐가 된다? 공급 시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전표 입력할 땐 공급 시기에 입력을 하는 거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6월 24일 아예 주어졌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직수출이니까 우리 유형은 매출에 있는 몇 번을 선택하자. 16번 수출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6월 말일에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현재 무엇으로 팔았다? 외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우리 선적일에 환율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불 곱하기 1150원 하시면 우리 금액 얼마 나와요, 여러분? 1150만 원 나오겠네요. 그래서 과세표준의 금액은 1150만 원이라는 거 정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더 하실 건 없으니까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유형의 16 수출 입력 품목은 제품입니다. 자, 공급가액은 11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YNG입니다. 한영키 눌러주시고 Y자만 넣어주시고 엔터. 그러면 YNG사라고 검색이 되시죠, 여러분? 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는 관계없으시고요. 0세1구분에서 F2번 눌러주시고 해외 직수출하고 라고 했으니까 1번 직접 수출을 선택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수출신고 번호 부여된 거 없습니다. 그대로 엔터. 자, 분명히 제가 여러분 말일에 받는다고 했으니까 외상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분계 유형 뭐로 가시면 돼요? 외상 2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제품 매출이 들어오죠. 그럼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 자, 그 다음 세 번째 6월 29일입니다. 다른 그대로 두시고 일자만 29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사는 영국 머트리얼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 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여러분 지금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받은 거네요. 자, 공급가액은 3천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는 300만 원짜리를 무엇하였다? 수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죠? 세관장이 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래처는 누가 된다? 세관장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보통 예금에서 2차였다. 단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회계 처리만 하시오. 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머티리얼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했지만 대금을 세관을 경해서 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머티리얼사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분계는 안 하고 부가가치세 300만 원에 대한 것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재료를 수입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입세금 계산서이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는 우리 몇 번으로 가진다? 55 수입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형은 55 수입입니다. 여러분 정리되셨으면 입력할게요. 수입이 정말 오랜만에 냈네요. 55 수입. 품목은 그냥 원재료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3천만 원에 부가세 300. 자, 거래처는 인천세관입니다. 수입세금 계산서는 세관장이 발행한다. 그래서 인천세관 넣어주시고요. 전자에다 종이에다 전자 1번.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혼합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300만 원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엔터 하셔서 라인 벗어나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금액 300만 원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고 끝. 다만 간혹 이 수입세금 계산서랑 같이 내는 문제가 다른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식의 형태냐면 나 세관한테 부가가치세도 냈지만 통관과 관련된 뭔가의 부대비용도 같이 나왔었어 라고 하고 하나의 점표를 처리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우에는 취득원가 가산으로 간다는 거, 무슨 부분? 통관수수료, 운반비, 뭐로 가야 돼요? 원재료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이니까 그 부분 추가하라고 하시면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선택하시고 원재료 계정이 추가된다고만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문제도 간혹 내니까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월은 7월, 일자는 10일. 당사의 영업부서에서 매달 신문을 구독 중에 있고요. 전자 신문사로부터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여러분, 우리 신문은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여러분, 신문은 면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금 청구가 들어온 거니까 당연히 계산서를 받은 거죠. 자,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우리는 면세 뭐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53 면세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매입에 있는 53 면세. 자, 그리고 대금은 매달 20일에 지급한대요. 여러분, 세금 계산서는 며칠이고요? 작성일자는 7월 10일. 근데 돈은 20일에 주니까 아직 돈을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주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린 뭐라고 넣으시면 돼요?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신문입니다. 자, 신문은 우리 뭐로 처리해요, 여러분? 신문을 구독했다라고 했고 그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도서, 인쇄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서, 인쇄비 처리하시고요. 앞부분에 봤더니 영업부서란 문구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변의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미지급금 대신 미지급 비용도 복수다방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력하러 가시죠. 자, 53 면세 입력해 주시고 품목은 신문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자, 공급가액에는 15,000원입니다. 거래처는 전자, 신문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들어간 게 정말 많네요. 105번에 있는 거래처. 자, 그리고 전자 계산서니까 1번 여. 분계는 돈 안 주었습니다. 혼합입니다. 자, 153번 원재료를 누구로 바꿔주셔라? 도서, 인쇄비로 바꿔주셔라. 반드시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826번. 자, 그리고 대변에 누구 넣어주시고요? 미지급금 253번. 자, 이러면 4번 문제도 정리가 된 겁니다. 뭐 특이점 없었던 문제이네요. 자, 화면 저는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5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월 11일입니다. 자, 저는 월을 바꿔놓고 들어올게요. 8월 11일.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 누구에게? 장결희에게. 자, 거래처는 장결희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등록번호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78010312345677이고요. 자, 장교디 씨에게 제품을 132만 원에 부가가치세 무엇이다? 포함입니다.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가세 포함이고 현금 영수증이다? 그러면 매출에 현금 과세라는 게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유형 번호는 22번 뭐 선택하시면 된다? 현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이점 자체가 없어요. 거래처는 장결이 제품 매출이고요. 132만 원 부가세 포함하여 팔았다. 끝. 자, 입력하러 가시죠. 자, 유형에 22 현과 품목은 제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32만 원을 입력하면 공급가액은 120만 원, 부가세는 12만 원이 나오는지 확인. 자, 공급처는 장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니까 전자는 관계없고요. 분계는 뭐로 가시면 돼요? 현금 판매했다고 했으니까 현금. 그러면 입금전표 처리되면서 우리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이 자동으로 나와집니다. 그럼 더 하실 일 있나요? 없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84회 기출을 보면요. 특이점이 있었던 문제는 사실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문제의 수준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전산에게 1급에 내는 문제 정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던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러면 합격률이 조금 올라가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합격률이 아주 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강좌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결산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